그 가짜 정보에 대한 조치, 이것도 전에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해서 경찰이 나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이게 뭐 유튜브 뭐 기사 댓글 무슨 뭐 커뮤니티 너무 명백한 가짜 뉴스들이 좀 많이 횡행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이 우발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조직적 체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개인적으로 추적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 계정들이 개인이 하는 그냥 SNS 활동이 아니고 매우 체계적이고, 예를 들면 순식간에 비슷한 내용이 쫙 올라온다든지, 예. 뭐 특정 포털의 특정 기사에 보면 딱 두세 개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 순식간에 뭐 공감 뉴스 댓글들이 쫙 올라온다든지, 이런 거는 매크로나 아니면 뭐 기계적 수단을 동원한 거 아니냐. 개인이 갑자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눈으로 확인될 정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그 사이버 수사 심의관을 TF 팀장으로 해가지고 이 가짜뉴스 허위 정보에 대한 그 수사는 전국적인 이런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좀 미흡하긴 했는데, 저희가 그런 그 조직적인 그런 가짜뉴스 유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치밀하게 그렇게 계속 수사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결국 명예훼손에 예.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예. 그 뭐 고발 고소가 있냐 없냐, 뭐 왜 이걸 수사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포털의 그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매크로를 활용하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업무방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작하는 거. 예. 그거는 혹시 어떻게 수사나 이런 거 하세요? 예. 댓글 조작하는 거 이런 거. 예를 들면 그게 허위냐 아니냐 다음 문제고, 댓글을 골라가지고 표적을 정해서 막 순서를 올리거나 이런 행위들은 그건 업무방해 범죄 행위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그 점에 중심을 놓고 수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게 제가 최근에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수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직적으로 됐다는지 이런 게 그 증거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업무방해라든지 이렇게 적극 적용을 하겠습니다. 포털 그 회사들은 사실은 이제 그 쉽게 캐치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내가 보기에는 영업상의 이유로 일부러 방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막 들어와서 싸우면은 이제 주목도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것도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하여튼 순위 조작이나 이런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 조작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매우 나쁜 범죄 행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하여튼 이 진실과 관계없이 편을 먹고 조작을 하고 하는, 그래서 갈등을 격화시키고 대립을 심화시키는 건 정말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누구 편이냐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또 아까 경찰은 사실은 좀 위험한 직업인데, 어떤 사건 조작이나 이런 뭐 요즘 설마 이제 고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 인권 침해, 폭력행위 이런 건 안 할 텐데, 이제 뭐 사건 조작이나 이런 건 여전히 좀 위험성이 있죠. 어쨌든 이것도 우리 경찰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거 통과됐나요? 그 인권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국회에서 국가 폭력 범죄, 예를 들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 조작 행위, 고문 뭐 이런 거, 이거 앞으로는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영원히 처벌되는 그런 상황이 곧 오게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뭐 안 하겠지만 어떤 국민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면 좋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죠. 저희가 그 경찰관 인권 행동 네. 강령도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부단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도 그 내란 사태 본의 아니게 또는 뭐 의도를 가지고든 참여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됐는데 사실 그것도 중간 지휘관들이 사실 판단을 잘했어야 될 사안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국회 상황은 그 명백한 위헌 행위인데 예, 그거는 저도 그날 담 넘어 들어갔는데 경찰들이 문 지키고 문을 이 막고 있더라고요. 아내하고 차 타고 갔더니 저도 담 넘어 들어갔습니다만 어쨌든 헌법상 명백하게 저게 적법한 정당한 그리고 적법한 계엄이라 할지라도 국회를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히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것 같긴 하던데 뭐 폭력적으로 막거나 그러진 않고 예, 하여튼 물리력으로 막고 있기도 하고 또 묻어주기도 하고 뭐 혼선을 빚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럴 때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최소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도로교통경단은 특별히 볼 게 없을 거 있고요. 소방청은 워낙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데 119 일단 이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긴 하던데 이 소방 헬기로 산불 진압 활동을 할 때 소방도 당연히 산불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헬기 출동하는 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초기에 그 산불 신고 접수가 되면 119에서 처음에 인지하면 동시에 산림청에 통보하고 저희 헬기도 동시에 출동을 출동하는 시킵니다. 걸로. 예. 예. 현장 지휘 권한은 산림청이 갖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그랬다. 예. 산림청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지방정부가 하고. 예. 예. 그런데 다만 산불이 도시명 재난으로 민가나 시설물 피해로 왔을 때 그때는 이제 또 소방에서 지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소방 중심으로 소방력들이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혼선이 벌어지지 않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짜 119는 119 소관은 아니죠. 가짜 응급차.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죠.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R&D 얘기했는데 제가 경기도 있을 때도 얘기 자주 했었는데 좌우간의 R&D 소방장비 개발 R&D 얘기는 이게 정말 그 위험한 화마 속으로 꼭 사람이 소방장비를 싣고 들어가야 되냐. 그런 거야말로 그 로봇 소방 활동이 필요한 경우 아닐까. 예, 맞습니다, 대통령님.